네, 전문가처럼 쉽고 빠르게 온라인 컨텐츠 제작하기라는 주제로 잡아보았고요. 오늘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알아볼 내용들은 온라인 컨텐츠의 변화와 종류, 그리고 온라인 컨텐츠 제작 툴 소개하고 이용할 때 유의사항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미지 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기능들, 그래서 이거는 PC 버전에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다양한 요소를 활용해서 컨텐츠 제작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캔바라고 하는 사이트의 그 숨은 핵심 기능들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 캔바에는 스마트 목업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자동으로 합성할 수 있는 기능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목업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자동 합성하는 것 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캔바라는 사이트는 PC뿐만이 아니라 모바일 버전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컨텐츠 정도는 모바일에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서 모바일 버전에서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온라인 컨텐츠의 변화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혹시 스낵컬처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스낵컬처라는 단어, 네.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네. 자, 스낵컬처라고 하는 단어는요, 스낵을 먹듯이 짧은 시간 안에 컨텐츠를 소비하는 트렌드라고 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 트렌드, 이런 컨텐츠들 소비하거나 아니면 이 소비자들의 트렌드가 PC에서 모바일로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PC에서 모바일로 넘어오면서 네, 이렇게 그 트렌드들이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은 SNS 시대, 온라인 시대 이렇게 많은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SNS 시대에 콘텐츠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게 되면 과거의 텍스트 위주의 그 포스팅에서 이미지 그리고 동영상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어 왔고요. 자,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좀 구분을 좀 해보자면 네, 텍스트에서 이미지가 추가되기 시작했고 이미지에서도 단순한 이미지만 올리다가 조금 더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카드 뉴스 형태로 이미지 형태가 바뀌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동영상 시대가 되었죠. 지금 이제 동영상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동영상도 유튜브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컨텐츠를 소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크리에이터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도 흐름을 보면 일반적으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다가 최근 1, 2년 안에 지금 어떻게 또 바뀌었는가 하면 아주 짧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쇼츠 영상들이 지금 트렌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쇼츠 영상은 뭐 유튜브에서도 쇼츠 영상 1분 미만의 영상들을 3분 미만의 영상들을 이제 쇼츠 영상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유튜브에서는 1분 미만 그리고 인스타그램의 릴스라든가 그다음에 틱톡에서도 3분 미만의 짧은 동영상들이 지금 많이 컨텐츠들이 올라오고 있고 지금의 이제 트렌드가 쇼츠 영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일반적인 거고 이제 우리가 뭐 브랜딩을 위해서라든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반드시 이 트렌드만을 고집하면서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네, 자, 요거는 그 트렌드에 민감하고 업종, 네, 그런 쪽에서 이제 많이 활용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브랜딩을 한다거나, 특히나 이제 강사로서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는 쇼츠 영상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나를 알리고자 하기 위해서는, 나의 기본적인 어떤 그 컨텐츠들, 이런 창고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쇼츠 영상보다는 블로그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브랜딩이 된 상태에서 이제 뭐 쇼츠 영상을 하든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든 인스타그램에 릴스에 영상을 올리시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이제 트렌드가 온라인에서 SNS가 대세가 되고 온라인이 대세가 되고 트렌드가 되다 보니까 네, 이제 온라인에서 홍보하는 거는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이제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컨텐츠, 온라인에서 이렇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컨텐츠가 필요한데 그 컨텐츠 디자인의 능력 또한 네, 필수라고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보시면 네, 커뮤니케이션 기술, 온라인 시대에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누구나 배워야 할 기술이다라고 SBS의 스브스 뉴스를 제작하는 하대석 기자가 한 말인데요. 여기서 커뮤니케이션 기술이라고 한다는 것은 소통을 의미하는데 그 소통을 하기 위한 기술에는 네, 단순하게 우리가 그 온라인상에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뭐 영상이라든가 이미지 편집이라든가 이미지라든가 텍스트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과거에는
어떤 디자이너들의 어떤 전문 영역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일반인들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반드시 배워야 할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온라인의 이미지 컨텐츠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 썸네일 컨텐츠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블로그에서 포스팅을 하는 걸 배우셨는데요. 그 블로그에 포스팅할 때 이미지를 넣습니다. 그 이미지를 넣는데 제가 그 지난 시간에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미지를 올릴 때 가장 첫 번째 올린 이미지가 대표 이미지인 썸네일 이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썸네일 이미지는 사람들에게 클릭을 유도할 수 있는 아주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로 의도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블로그에 포스팅을 할 때 또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때 이런 썸네일 이미지를 별도로 제작을 해서 맨 첫 번째 이미지로 사용합니다. 자, 조금 있다가 한번 제가 대표 이미지 지정하는 방법 좀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 자, 별도로 내가 지정하지 않으면 제일 첫 번째 입력하는 이미지, 삽입하는 이미지가 대표 이미지가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 이미지를 별도로 미리 캔버스나 아니면은 캔바에서 만들어서 제일 첫 번째 강상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표 이미지를 썸네일 이미지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썸네일 이미지는 블로그나 유튜브의 대표 이미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사각형 이미지로 만들어서 일관적으로 통일성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유튜브는 16대 9 비율로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올립니다. 자, 이런 썸네일 이미지들은 우리가 배울 미리 캔버스나 캔바에서 다 만드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기 몇으로 할까요? 이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리고 카드뉴스. 카드뉴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내가 전달할 메시지를 이미지 위에, 핵심적인 이미지 위에 이렇게 텍스트를 얹어서 핵심 메시지만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카드뉴스라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블로그에도 이렇게 카드뉴스 형태로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이미지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는 블로그뿐만이 아니라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또는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페이스북에 이런 곳에 가보면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카드 뉴스 형태로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일반인일지라도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이렇게 카드 뉴스 형태로 만들어서 제공 또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짠테크의 나도 도전, 부자가 되는 사소한 습관 해가지고 짠테크가 뭔지, 짠테크 노하우에 대해서 1, 2, 3로 해서 이렇게 쭉 나열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런 것들을 봐도 카드 뉴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0월 9일 한글날에 대해서 이렇게 카드 뉴스로 만들어서 또 정보를 제공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 또한 카드 뉴스인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정보들 또한 이렇게 카드 뉴스 형태로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그 홍보 컨텐츠를 만들어서 한 장짜리 또는 2장짜리로 만들어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죠. 또는 홍보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 외에도 어떤 교육을 한다거나 어떤 모집을 한다거나 이럴 때 포스터라든가 전단지 같은 걸 또 만들어서 블로그에 포스팅할 수도 있고요. 또는 SNS에도 올리실 수도 있고요. 자, 이런 것도 우리가 만들려고 한다면 사이즈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만들어져 있는 템플릿을 활용해서 선생님들이 아주 쉽게 만드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는 온라인상의 어떤 쇼핑몰을 한다거나 이러시는 분들 보면 배너 컨텐츠라고 해서 이벤트가 있다거나 이럴 때 이런 배너 이미지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이버에 들어가시게 되면 메인에 배너로 이렇게 이미지들 나오면서 광고 나오는 것들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 컨텐츠 또한 우리가 온라인에서 쉽게 만드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툴,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툴이 아주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 나비 그림 모양처럼 생겨 있는 것은 픽슬러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픽슬러라고 하는 사이트는 그 포토샵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이트인데 포토샵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픽슬러라는 사이트에서 거의 포토샵의 한 80% 정도의 기능을 구현해서 사진을 합성하거나 보정해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사이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미리라고 되어 있는 요거는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미리 캔버스라고 하는 사이트, 우리 국내 사이트고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만들어져 있는 템플릿을 활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컨텐츠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해놓은 사이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사이트가 요 미리 캔버스도 있고요. 캔바라고 하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캔바라는 사이트는 이렇게 C자라는 아이콘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팩슬러가 조금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아주 초보자이신 분들은 조금 사용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초보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이 사이트들 말고도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포토스케이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포토스케이프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도 이미지 컨텐츠를 만드실 수 있고요. 제가 지금 요거 소개해드리는 요 앞쪽에 있는 4개의 사이트, 그 다음에 프로그램들은 다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여기 미리 캔버스나 캔바에는 무료와 유료가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뒤에는 PS라고 되어 있는 이 아이는 포토샵입니다. 포토샵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초보자들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금 사용해 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파워포인트요. 아마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해보신 분들은 네, 그 미리 캔버스나 캔바를 사용하시는데 전혀 어려움 없이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사용하는 방법들이 유사하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미리 캔버스나 캔바 또는 파워포인트 중 하나라도 잘 다룰 수 있다라고 하면 나머지들은 다 기본적으로 조금 수월하게 다룰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사이트들 또는 프로그램들이 있겠으나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툴들을 좀 언급을 좀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서 제가 소개해 드릴 것은 미리 캔버스와 캔바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캔바입니다. 캔바는 지금 제가 캡처해놓은 이 화면은 캔바의 첫 화면입니다.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첫 화면이고요. 전문가처럼 쉽고 빠르게 홍보 콘텐츠 제작하기 캔바라고 해놨는데요. 네, 들어가면 이 안에 저희가 조금 있다가 로그인을 해서 회원 가입을 좀 먼저 하셔야 되기 때문에 회원 가입을 하고 네, 이 안에 있는 기능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캔바는 25만 개 이상의 무료 템플릿을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 근데 여기 이제 일부 무료, 일부 유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클라우드 방식이라는 거는 이 자체적으로 저장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5기가의 저장 공간을 제공하고 있어서 거기에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보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관되어 있는 그 제작된 컨텐츠는 언제든지 다시 불러다가 수정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원하는 템플릿의 사진이라든가 그래픽, 텍스트, 이모티콘 등을 내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롭, 그러니까 마우스로 끌어다 갖다 넣으면 누구나 쉽게 디자인을 시각화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가입하실 때 구글 계정으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바로 어떤 그 회원 가입 절차 없이 바로 구글 계정으로 연동해서 사이트 들어가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자, 구글 계정이나 페이스북 계정이 아닌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저는 네이버 아이디로 네이버 이메일 주소로 가입하겠습니다라고 하신다면 불편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가입하실 때 그 이메일로 들어가셔서 네이버 이메일로 들어가셔서 한번 인증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계시는 선생님들 혹시 이따가 회원 가입하실 때 구글 계정이 대부분 다 있으실 테니 구글 계정으로 가입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위에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5기가의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제공하고 있다. 5기가의 그 내 저장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클라우드 방식이라서 작업한 내용이 자동으로 저장된다. 내가 만드는 것이 별도로 저장이라는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 저장된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안에 우리가 제작한 것들은 PNG, JPG, PDF, MP4, GIF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PNG와 JPG는 뭐예요? 이미지 형식으로 저장하는 겁니다. 이미지 형식으로 저장하는데 PNG는 뒤에 배경을 없애서 저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요거는
배경을 없애서 저장하고 싶으면 요거는 유료 사용자들에게만 허락되어 있습니다. 우리 무료 사용자들은 네,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PDF 파일은 국제 표준 규격 파일이죠. PDF 파일로 예, 저장하실 수 있고, 자, 이 안에는 애니메이션 효과라든가 이런 효과를 주고요. 또는 동영상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효과가 들어가는 유형들은 MP4라고 하는 동영상 파일로 저장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움직이는 움짤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내가 동영상을 넣었다 할지라도 동영상 파일이 아니라 GIF라고 하는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고 싶다라고 해서 저장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IF는 이미지입니다. 동영상이 아니죠. 단 여기서 움직이는 동영상이라든가 움직이는 어떤 이미지들을 그대로 구현해주기 위해서는 이미지지만 GIF 이미지로 저장해야만 그대로 움직임이 구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는 형식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고요. 바로 그다음에 SNS에 있는 게시물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SNS에 있는 게시물도 사용 가능하고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내 이미지들을 업로드해서 여기에 컨텐츠 제작하는 데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자료에 사용이 가능하고요. 광고나 영업 자료를 사용 가능하다는 것은 상업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죠. 자, 그 다음에 캔바로 만든 디자인이 들어간 상품 판매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머그잔 이런 것들을 우리 그 디자인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문 인쇄 사이트에 캔바에서 직접 제작한 디자인을 업로드해서 내가 그거를 받아볼 수 있다. 택배로 발송을 해주기 때문에 받아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명함, 우리가 조금 이따가 명함 만들어 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캔바에서 명함을 만들어서 바로 거기에서 주문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문을 하시게 되면 한 2, 3일 안에 우리 집으로 발송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캔바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캔바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우리가 소스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알고 계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캔바 내에서 요소 하나만 사용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캔버스 종이 하나 꺼내 놓고요. 여기서 사람 이미지를 하나 가져다가 저장했습니다. 요소 하나예요. 그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 그 요소 하나만을 가져다가 다른 목적으로 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사진 저작권 범위 확인 필수다. 이건 뭐냐면 캔바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들은 유료인 건 아니고 무료들은 우리가 그냥 저작권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 그 무료 이미지 사이트를 연동시켜 놨습니다. 캔바에서. 예를 들면 픽사베이라든가 이런 사이트들을 연동시켜 놓았는데 그 픽사베이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올 때 그것이 저작권 범위가 어느 범위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가져다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캔바 내에 있는 템플릿 그대로 사용 불가하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조금 있다가 명함을 만들 건데 명함을 만들어 놓은 템플릿이 있단 말이에요. 샘플이. 근데 그거를 그대로 내 걸로 만들어서 쓸 수는 없다라는 거죠. 뭐 글자라도 고치셔야 돼요. 글자 고치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대로 갖다 쓸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캔바에서 만들어 놓은 템플릿입니다. 이거 멋진데? 라고 해서 이대로 내가 저장해서 쓸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글자 하나라도 좀 적어준다거나 아니면은 여기다가 뭐 요소, 이미지라도 하나 더 갖다 놓는다거나 이런 뭔가를 추가하거나 이런 작업들이 들어가서 다운로드해서 사용을 해야만 가능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캔바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디자인들 유형을 좀 볼까요? 제가 내가 생각하는 모든 컨텐츠는 이미지 컨텐츠들은 다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강의하기 위해서 만드는 프레젠테이션, 파워포인트 자료, 강의안들, 이 안에 프레젠테이션 기능이 있습니다. 템플릿들이 있어서 프레젠테이션 만들 수 있고요.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카드 뉴스라든가 유튜브의 썸네일, 그리고 포스터, 명함, 현수막, 스티커, 배너, 로고. 이 외에도 다양한 컨텐츠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 가지들을 캡처해서 좀 가져다 놓고 있는데요. 윗줄에 있는 거는 그 SNS 컨텐츠입니다. 그 유튜브,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컨텐츠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있는 아이들은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에 있는 아이들은 프레젠테이션 자료예요. 이렇게 템플릿들이 만들어져 있고 이 템플릿들을 클릭해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내 걸로 만들어서 자료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줄에 있는 거는 요거는 그 명함인가 로고인가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로고인 것 같아요. 로고. 혹시 나는 내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그 사업자 등록증에 로고를 하나 만들어야겠어 라고 할 때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실 때 물론 아주 신박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선생님들이 그걸 만드셔도 되겠지만 어떤 걸 만들까 고민한다라고 하면 이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그런 것들을 살짝 변형해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제가 캔바에서 만든 작품입니다. 그래서 요 왼쪽에 있는 거는 제 프로필이에요. 제 프로필을 캔바에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주변에 젊은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조금 프로필을 조금 심플하게 좀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좀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캔바 사이트를 적극 추천합니다. 그래서 저희 조카아이가 20대 초일 때 20대 초 중반쯤 전에 직장에서 제가 이 캔바라는 사이트를 알려주었고 캔바에서 프로필을 만들어서 회사에 제출했더니 주변의 동료들이 되게 멋지게 만들었다고 어디서 만들었냐고 다 물어보더래요.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래서 저희 이모가 알려준 캔바라는 사이트 만들었다고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특별한 그런 프로필을 좀 만드실 수 있고요. 요거는 제가 그 스마트폰 활용책 출판하면서 저희 그 교육생분들하고 출판 기념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을 가지고 요 캔바에서 간단하게 위쪽에 아래쪽에 이렇게 글자 넣어서 그냥 컨텐츠로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제 SNS에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올렸죠. 자,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있는 것도 역시 동영상입니다. 요건 동영상인데 만들어져 있는 틀에다가 그냥 동영상을 갖다 넣은 거예요. 동영상을 찍어야 돼. 동영상을 찍어야 돼. 찍고 있어. 아이고. 잠시만요. 네, 이렇게 동영상 컨텐츠 만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요거는 제 명함입니다. 요 제 명함은 캔바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요거 캔바에서 만들어서 인쇄해서 지금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도 지금도 명함은 제 거는 제가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제 만족이에요. 제가 그냥 마음대로 제가 만들어서 제 마음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제 마음에 들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가 여기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제가 이제 중학교에 가서 친구들하고 수업할 때 그 제페토 드라마 만들기라고 하는 요거를 컨텐츠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 캔바라는 곳에서 만들었던 컨텐츠들 이렇게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으면서 만들어져 있는 그 템플릿에다가 내 걸로 그냥 바꿔서 사용하면서 효율적으로 또는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조금 전문가처럼 완벽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내가 직접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디자인적으로 시각적으로 훨씬 더 전문가처럼 고급적으로 보여질 테니까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미리캔버스라는 사이트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미리캔버스라는 사이트도 역시 회원을 가입합니다. 회원을 가입을 하시게 되면 역시 그 캔바와 똑같이 템플릿 그대로 활용하실 수 있고요.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리캔버스는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저작권 걱정 없이 이미지 컨텐츠를 만들 수 있고 만든 자료를 온라인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미리캔버스나 캔바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서 바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도록 쇼 모드가 있거든요. 그거 이용해서 바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리캔버스가 코로나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게 됐는데 비대면 수업 그리고 비대면 수업이 되면서 그 선생님들이 수업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젊은 선생님들이야 바로바로 만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컨텐츠 만드는 게 쉽지 않았죠. 그래서 이 미리캔버스라는 사이트가 그때 많은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이 히트했던 사이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특별히 더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컨텐츠를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학교 관련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이 미리 캔버스에는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안내문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템플릿들을 제공하고 있는 곳이 바로 미리 캔버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리 캔버스 또 이용할 때 유의사항, 캔바랑 똑같습니다. 특정 요소 하나만 사용하는 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내 이미지를 올려다가 사용할 수 있는데 직접 추가한 본인이 캔바에서 제공하는 거 말고 또는 미리 캔버스에 제공하는 거 말고 본인이 가져다가 사용하는 거는 저작권이 본인이 무료인 것인지 확인을 하고 사용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텍스트 편집 가능 옵션 이용 시에 폰트 저작권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 이 미리 캔버스나 캔바에서 제공하는 폰트들은 무료와 유료가 있기 때문에 무료를 쓰시면 되는데 이걸 다운받아 가지고 여기다 갖다가 넣어서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역시 폰트도 저작권 범위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리 캔버스에서 다운로드한 PPT 파일은 공유나 배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PPT 파일이요. 자, 제가 강의안을 만들어서 PPT로 지금 만들었는데 이거를 미리 캔버스에서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파워포인트 파일을 공유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거고요. 배포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공유나 배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PPT 파일을 PDF 파일로 변환해서 보내주는 건 상관없어요. PPT 파일로 보내는 건 안 된다. 자, 그리고 이 미리 캔버스의 또 장점이 뭐냐면 캔바에서는 PPT 파일로 저장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미리 캔버스에서는 PPT 파일로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워포인트에서 불러다가 수정 작업이 가능합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PPT 파일에 포함된 요소를 다른 문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미리 캔버스에서 PPT에서 파일로 저장을 해서 거기에서 컨텐츠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사람을 예를 들었기 때문에 사람 이미지를 하나 가져다가 요거 다른 문서에 써야지 라고 하는 건 안 된다. 그 만들어 놓은 PPT 파일에서만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미리 캔버스에서 사용하시다 보면 이미지들 중에서 인물 사진들이 있습니다. 인물 사진들을 가져다가 사용하실 때는 그 모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명예훼손되는 거는 뭐 불법이라든가 어떤 뭐 도박이라든가 뭐 음란이라든가 이런 컨텐츠 만드는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리 캔버스에서 제작할 수 있는 컨텐츠들 유형입니다. 똑같아요. 프레젠테이션, 카드 뉴스, 유튜브 썸네일. 자, 이런 것들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 미리 캔버스에서 제가 만든 작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는 이제 교육 안내하는 특강 교육 안내하는 거, 네,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어서 네, 또 제 출판 기념회 했던 것들 포스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요거는 제가 전부 다 미리 캔버스에서 만든 작품입니다. 포스터를 좀 만들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뭐 블로그라든가 SNS에 올리는 컨텐츠들 이렇게 만들어서 올렸고요. 그 다음에 제 유튜브 채널이요. 유튜브 채널에 그 상단에 들어가는 배너 이미지들 여기서 만들었습니다. 네. 자, 저는 이거 이미지 그대로 가져다가 뭐만 바꾼 거냐면 요 글자만 바꿨습니다. 메타버스 전문가 권미용 TV 그리고 제 전화번호 그리고 여기에다가 하나 더 메타버스니까 그와 관련된 이미지 하나 더 넣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바로 이런 그 자료들을 컨텐츠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뭐예요? 요거는 카드 뉴스. 첫 번째 페이지 제목,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네 번째 페이지 이렇게 해서 카드 뉴스 형태로 제가 교육 안내하는 자료를 만들어서 블로그에다가 올리거나 인스타그램에 올리거나 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저희 지난번에 부천 행복도서관에서 스마트폰 활용 주소 2급 과정 진행했습니다. 그거를 블로그에 포징할 때 제 대표 이미지, 썸네일 이미지로 요거로 만들어서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정보성 컨텐츠 제공하는 거,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화면 캡처하는 거, 요거 터치 한번 해서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컨텐츠를 포징을 했는데 그때 사용했던 제 썸네일 이미지입니다. 지금 요 위에 거나 밑에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지들만 살짝 바꿔서 사용하고 있죠.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미지 컨텐츠 제작하는 방법을 좀 보실 텐데요. 자, 이제부터는 선생님들 PC에서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좀 열어주시고요. 크롬 브라우저를 열으셔서 캔바 사이트로 접속을 할 겁니다. 자, 캔바 사이트로 접속을 하기 위해서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하시고 크롬 브라우저가 실행이 되면 구글 검색창에 캔바라고 하는 글자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캔바라는 글자를 입력하시고 검색하신 후에 검색된 그 아래에 보시면은 www.canva.com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이 캔바라는 사이트의 홈페이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네, 자, 채팅창에 선생님들 쉬는 시간에 선생님들 이름 실명으로 좀 바꿔주시라고 합니다. 실명으로 바꾸지 않은 선생님들은 실명으로 좀 변경 부탁드릴게요. 자, 가입하는 것까지 하고 쉬는 시간 좀 가질게요, 선생님들. 가입하는 거는 어렵지가 않은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 계정으로 하시게 되면 특별한 가입 절차 없이 바로 접속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캔바 사이트에 오셨을 때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가입이라는 버튼이 있고 가입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용 약관이 나옵니다. 그 이용 약관에서 맨 위쪽에 있는 다음 모든 항목에 동의합니다 라는 부분에 체크하시고 밑에 동의 및 계속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구글 계정으로 계속하기 또는 구글 계정으로 가입하기 라는 버튼 누르셔서 구글 계정 선택하시고 다음 화면에서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이미 그 구글 크롬 브라우저가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 구글 계정으로만 본인 그 이메일 주소만 선택하면 바로 접속 상태가 될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본인 구글 계정 선택하고 들어오시면 여기 이제 그 가입하기 버튼, 로그인하기 버튼이 없고 이렇게 본인의 이름에 그 첫 글자가 이렇게 보여질 겁니다. 그러면 접속이 완료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다 되신 분들은 채팅창에 1번이라고 좀 넣어주실 수 있을까요? 채팅창에 1번. 선생님, 쿠키 허용하라고 하는데 그거 다 쿠키 허용해야 돼요? 네네네. 모든 쿠키 허용해 주셔야 돼요. 네. 자, 다른 분들은 다 되셨나요? 네, 다 되셨으면 저도 잠깐 쉬는 시간 갖고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시는 화면 첫 화면입니다. 캔바라는 사이트의 첫 화면이고요. 자, 첫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일단 왼쪽 상단에 세 줄 막대가 있습니다. 이 세 줄 막대는 그 아래쪽으로 보여지고 있는 요 메뉴를 보여지거나 숨기게 하는 기능으로서 한 번 클릭하면 메뉴가 숨기고 또 한 번 클릭하면 메뉴가 나타나고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메뉴는 필요에 따라서 보여지거나 숨기게 하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그 메뉴가 보여지고 있는 상태에서 홈이라는 메뉴가 선택되어 있고 상단에도 보시게 되면 상단에 역시 가로로 홈이라는 메뉴가 선택됐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홈이라는 메뉴에서 보여지고 있는 화면이 바로 이 화면인데 이 화면에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컨텐츠들의 종류들이 이렇게 어떤 걸 디자인할까요? 라는 글자 아래쪽에서 이렇게 몇 가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추천이라든가 지금 현재 추천이라는 것이 선택되어 있고 추천 항목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보드라든가 프레젠테이션, 소셜미디어, 동영상 등 해가지고 더보기 버튼까지 눌러서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는지를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구성되어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추천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이 첫 번째 줄은 추천이라는 항목들이 보여지고 있지만 오른쪽으로 이 버튼, 더보기 버튼, 요 꺽쇠 이거를 눌러보시게 되면 이렇게 유형별로, 카테고리별로 뭐 포스터도 만들 수 있고 유튜브 썸네일도 만들 수 있고 인포그래픽이라든가 카드 뉴스, 카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아래에 보시게 되면 최근 디자인. 이 최근 디자인은 현재 최근에 내가 만든 그 컨텐츠들을 보여주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만든 것이 없기 때문에 안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 퍼스널 브랜딩 발표에 뭐 디지털 우리 선생님들께 제가 배경 이미지 드렸잖아요. 우리 그 줌화면의 뒤에 배경 이미지 여기서 만들어서 보내드린 거예요. 자, 이런 거. 그다음에 제 명함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그 제가 출판기념회 그 컨텐츠 보여드렸던 것도 여기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컨텐츠들이 여기에 보관되어 있고, 이 보관되어 있는 거를 클릭해서 언제든지 다시 수정 가능한 화면으로 돌아가서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클릭하고 수정할 수 있는 화면으로 돌아왔는데요. 다시 왼쪽에 상단에 있는 이 홈이라는 버튼 눌러서 다시 요 아까 보셨던 그 화면으로 가볼게요. 자, 요렇게 그 첫 화면 홈이라는 곳에는 추천하는 항목이라든가 그 다음에 최근에 내가 만들었던 디자인들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홈 화면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상단에 두 번째 템플릿 및 샘플. 템플릿 및 샘플이라는 곳에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올려놓으시게 되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내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까? 라고 했을 때 그 컨텐츠들의 종류들을 여기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릴 게시물이라든가 스토리에 올릴 거, 그 다음에 초대장, 카드 이력서, 뭐 청첩장, 생일 카드, 명함, 로고, PPT, 프레젠테이션 자료, 그 다음에 뭐 전단지, 포스터, 그 다음에 뭐 수료증, 그리고 우리 그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가상 배경 이런 것들 유튜브 썸네일 이미지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저희가 조금 있다가 요 명함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것을 템플릿들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 템플릿 샘플이라는 메뉴고요. 그 다음에 요 기능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여기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사진에서 무료 사진 중에서 어떤 걸 가지고 오겠다라고 해서 검색해서 가지고 올 수 있고요. 또 아이콘 종류에서 뭔가 가져오다가 쓰고 싶어요. 또는 어떤 앱, 이 캔바가 좋은 점이 뭐냐면 다른 앱들과 여기 구글 맵이라든가 GP라든가 QR코드라든가 이런 것들과 앱을 연동해서 이 안에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저희는 이 중에서 그 픽사베이라는 사이트 앱과 연동해서 사진을 검색해서 가져오는 걸 저희 한번 좀 보도록 할 건데 이런 것들 기능적인 부분들을 어떤 걸 가져올 거냐에 따라서 선택해서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서 제가 하나를 좀 보여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아이콘에서 날씨 부분을 제가 한번 클릭해 볼게요. 날씨를 클릭하면 날씨라는 키워드와 관련되어 있는 컨텐츠들을 이렇게 쭉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쭉 보여주고 여기에 있는 걸 가져다가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선생님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유료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요 요소는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걸 쓰고 싶어요. 그러면 요거를 별 그림에 클릭해 놓으면 여기 별표 표시되는 곳으로 들어가거든요. 요걸 가져다가 나중에 별표 표시된 곳에 가서 얘를 불러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이콘들 또는 사진들을 이 기능이라는 곳에서 가져다가 보관해 놓고 내가 나중에 컨텐츠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데 뭐 여기에서 굳이 이렇게 기능이라는 곳에 별도로 들어올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컨텐츠 만드는 곳에서도 검색이 다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사용자 가이드라고 해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 외에도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여기 사용법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좀 더 많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이거 얼마인데 돈 주고서는 나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가격이라는 곳에 가셔서 프로가 얼마인지를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위에 메뉴들을 좀 보셨고요. 그러면 저희 바로 컨텐츠 만들러 가겠습니다. 자, 상단에서 템플릿 샘플이라는 곳에서요. 예, 비즈니스용이라는 곳에 명함이라는 곳 클릭하겠습니다. 선생님들도 지금부터는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함 클릭. 자, 그러면 무료 명함 샘플이라고 해서 네,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템플릿이 12,000여 개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템플릿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구분하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 코랄색 배경 뭐 케이크라고 되어 있는 이미지, 그리고 그 아래쪽에 그린 앤드 블랙이라고 되어 있는 컨텐츠, 그리고 그 오른쪽에 파란색 우아한 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있는데요. 자, 요 세 개를 좀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코랄색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는 이미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 왕관 표시라고 있는 표시, 그 다음에 원화 표시가 있는 요 아이들이 있는데 얘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요 부분에. 이거는 무료라는 거죠.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무료 컨텐츠다라는 거고요. 요 왕관 표시 있는 거는 유료 사용자예요. 프리미엄 사용자들 거. 그래서 우리 무료 사용자들은 이렇게 왕관 표시가 있는 템플릿들은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원화 표시 있는 거는 뭐냐면 이 템플릿은 쓸 수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요소들 중에는 유료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그거를 쓰려면 돈을 내야 돼. 그 하나에 대해서. 만일에 그거 안 쓰고 싶으면 그거 지우고 다른 걸로 갖다 써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템플릿은 쓸 수 있어. 이 안에 어떤 요소가 하나가 유료인데 그거는 너네가 쓸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쓸 수 있는 거는 이런 유형, 아무것도 없는 거나 원화 표시가 있는 것만 쓸 수 있다. 원화 표시 있는 것도 그 안에서 돈 되는 거는, 돈을 내는 거는 돈을 내야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우고 다른 걸로 내가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템플릿의 유형 중에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명함을 좀 만들어 볼 건데, 자, 명함은 선생님들께서 갑자기 나 명함 만들 준비가 안 됐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가져다가 같이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자,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어떤 명함들의 종류들이 있는지 선생님들께서 한번 쭉 보시고요. 저는 이렇게 쭉 보신 다음에 위쪽에서 제 거 기준 세 번째 줄에 있는 요 첫 번째 거. 네. 자, 첫 번째 거, 블루로 시작하는 요 명함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명함으로 만들려고 마우스 갖다 놨더니 유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화 표시죠. 그러면 이 안에는 일부만 유료다라는 의미예요. 자, 클릭하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클릭. 자, 클릭하고 들어왔을 때 여기 유료라고 나오고는 있지만, 네, 자, 여기 비슷한 이미지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네, 선생님들께서 선택하셔도 되겠죠. 자, 저는 이걸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이 템플릿 맞춤 제작이라는 걸 클릭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제공하는 그 템플릿을 선택하면 사이즈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이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그 사이즈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튜브 블로그 썸네일 이미지 만든다거나 유튜브 썸네일 이미지 만들 거야 라고 했을 때 유튜브 썸네일이라는 템플릿에 들어와서 마음에 드는 템플릿을 클릭하면 그게 이미 그 크기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템플릿 제작, 맞춤 제작이라는 글자 클릭합니다. 자, 클릭하고 들어오시게 되면 네. 현재 지금 이 크기가 있고요. 이 오른쪽에 보여지고 있는 게 바로 우리가 명함을 만들 캔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왼쪽에 요 세로로 첫 번째 줄에 있는 추천 템플릿, 요소, 업로드 항목, 텍스트, 프로젝트 쭉 있는 이 글자들은 우리가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에요. 요소들이라고 하면 사진이 될 수도 있고 동영상이 될 수도 있고 글씨가 될 수도 있고 아이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왼쪽에 있는 상위 메뉴에서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된 메뉴의 하위 메뉴가 바로 오른쪽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네, 바로 요 오른쪽에서 이 보여지는 이 아이들이 왼쪽에서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은 우리가 명함이라는 템플릿을 클릭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왼쪽에 추천 템플릿이라고 하는 게 선택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바로 오른쪽에 템플릿 마음에 안 들면 여기서 다시 고를 수 있어 라고 해서 그 명함의 템플릿들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동 막대들을 쭉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예, 명함들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명함 보셨다가 나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드네 라고 해서 다른 명함을 마우스 갖다 놓으시고 클릭하시게 되면 네, 자, 원하는 명함을 선택해서 다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되돌아가고 싶으면 상단에 실행 취소 명령이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실행 취소 명령을 클릭해서 되돌리기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네, 현재 들어와 있는 네, 심플이라고 되어 있는 그 템플릿의 왼쪽에 있는 요 뒤로 가기 버튼 요거 누르시면 이전으로 돌아옵니다. 이전으로 돌아와서 다시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템플릿을 다시 클릭하셔서 예,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템플릿들을 예, 마음대로 한번 바꿔보세요. 다른 걸로 선생님들께서 바꿔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예, 다른 템플릿 눌러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템플릿들을 바꾸실 수 있다라고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꾸는 템플릿에 이제 요 캔버스에서 내 걸로 좀 바꾸려고 합니다. 자, 내 걸로 바꾸는 방법. 일단 사진부터 내 걸로 바꿀 거예요. 자, 그러면 사진을 바꾸려면 자, 일단 내 사진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 캔바에는 내 사진이 없겠죠. 그래서 자, 일단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 말고 이 캔바에서 제공하는 사진 중에 하나를 좀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캔바에서 제공하는 사진들은 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요소라는 곳에서도 사진을 가지고 올 수 있고요. 밑에 사진이라는 곳에서도 사진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사진이라는 곳부터 한번 눌러볼게요. 밑에 사진이라는 걸 누르시게 되면 네, 오른쪽에 사진들이 이렇게 쭉 나오죠. 사진들이 쭉 나오는데 이 사진들에서도 이렇게 왕관 표시가 있는 사진들은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사진들입니다. 유료 사용자들, 프리미엄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사진이고요. 기왕이면 여기 사람 얼굴이 있는 사진으로 좀 가지고 오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검색을 좀 하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여기 바로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 지금 사진이 보여지고 있는 위에 수백만 개의 사진 검색이라는 곳을 클릭하셔서 사람이라고 한번 검색해 볼까요? 사람.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자, 사람들이 검색이 되고 있고요. 자, 왕관 표시가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을 저는 여기다가 가져다 넣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 쭉 내려오다 보니 여기 여자 사진이 있고요. 이 사진을 제 사진이라고 가정하고 이 사진으로 바꾸려고 해요. 자, 여기 동그라미는요. 이 동그라미는 네, 선생님들께서 그냥 동그라미 사진을 가져다 놓고 동그라미를 했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요거는 네, 그 프레임에다가 사진을 액자처럼 띄워 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동그란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동그란 액자를 만들어 놓고요. 그 안에 사진을 넣어 놓도록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동그란 액자 안에 사진을 그냥 갖다 넣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있는 사진을 빼고 내 사진을 넣을 건데 이걸 빼고 넣는 게 아니라 내 사진을 드래그 앤 드롭 끌어다가 동그라미 안쪽으로 이렇게 갖다가 넣습니다. 동그라미 안쪽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안쪽으로 들어오고 여기 지금 동그라미 안에 내 사진이 들어가면 손을 딱 떼면 내 사진으로 바뀐 거예요. 자, 드래그 앤 드롭으로 사진을 갖다 넣을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가져가 볼까요? 자, 여기서 사진 중에서 저는 이 사진을 할 거예요. 이건 왕관 표시가 있네요. 왕관 표시가 없는 사진. 자, 왕관 표시가 없는 사진을 끌어다가 갖다가 이렇게 넣고 동그라미 안에 넣고 손 떼시면 돼요. 자, 끌어다 넣고 손 떼시면 돼요. 자, 끌어다 넣고 손 떼셨을 때 네, 위쪽에 보시면은 더하기, 휴지통, 그 다음에 점점점 버튼이 있는데 더하기는 하나 더 복사하는 거, 휴지통은 삭제하는 거, 그 다음에 점점점은 더보기 버튼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예, 메뉴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 휴지통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휴지통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미지 삭제할 거냐 프레임 삭제할 거냐 물어봐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동그란 액자를 만들어 놓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동그란 액자가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미지 삭제를 하게 되면 프레임만 남고 이미지만 지워져요. 이게 동그란 액자라는 얘기예요. 여기 프레임. 네.
그래서 그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예 지우고 싶다라고 할 때 이렇게 지울 수 있는데 클릭했을 때 프레임만 지우게, 이미지만 지우게 되면 프레임은 그냥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째로 지우고자 하실 때는 네, 클릭했을 때 휴지통 버튼 눌러서 프레임 삭제. 그러면 네, 프레임이 지워집니다. 이거 동그라미는 별도로 동그라미 도형 하나 그려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 아까 프레임과는 별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 테두리에 그 파랗게 선이 들어간 것 같은 효과를 주기 위해서 도형을 크게 그려놓고 그 안에 프레임의 크기를 작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사진들에서 여기 왼쪽에 사진이라는 요소를 선택해서 내가 마음에 드는 사진이 있으면 그 사진을 여기 검색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검색을 해서 그 사진이 마음에 드는 걸 이 프레임 안으로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된다. 자, 동그라미 안으로 쏙 들어가게 하고 손 떼셔야 돼요. 잘못하면 이렇게 밖으로 나옵니다. 자, 잘못 나왔을 때는 이렇게 해서 잘못 나왔을 때는요. 다시 얘를 끌어다가 이 안쪽으로 이렇게 갖다 넣어주시면 돼요. 네, 이 안으로 이렇게 갖다 넣어주시면 돼요.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 커피잔이 있는 걸 제가 여기 안으로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커피잔을 크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미지 중에 지금 이 동그라미 크기만큼의 이미지가 보여지는데 그 중에서도 커피잔만 크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이미지를 따닥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이미지 전체 크기가 이렇게 외곽에 흰색 점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흰색 점에서 밖으로 이렇게 끌고 나가면 사진이 커집니다. 크기를 늘려서 내가 원하는 부분이 이 동그라미 안쪽으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움직이셔가지고 이 안쪽에 들어오게 한 다음에 왼쪽 상단에 보시면 완료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 완료라는 글자를 클릭하면 이 동그라미 안쪽으로 확대시켜서 갖다 넣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사진에서 원하는 사진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 사진은 캔바라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이미지에서 우리는 검색을 좀 해보았고요. 자, 왼쪽에 그 메뉴 중에서 이번에는 요소 한번 가볼까요? 요소. 요소는 사진 포함해서 도형이라든가 그래픽이라든가 이런 스티커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내 사진을 한번 가져다가 여기다가 올려놓는 것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명함이니까 여기다 내 사진을 넣어야겠어 라고 하면 여기 요소 밑에 보시면은 업로드 항목이라고 있습니다. 업로드 항목 터치 해주시면 되고요. 네, 저는 이미 업로드되어 있는 이미지들이 여기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업로드를 하게 되면 여기에 업로드한 이미지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 보여져 있는 걸 이 안에서 이 클라우드에 저장되고 있고 이걸 가져다가 사용하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선생님들은 지금 사진이 없을 테니 파일 업로드라는 글자, 맨 위에 파일 업로드라는 글자를 클릭하시게 되면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위치에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탐색기가 실행이 됩니다. 탐색기가 실행이 되고 실행된 탐색기에서 선생님들의 그 컴퓨터에 있는 이미지들을 하나를 불러와 주시면 돼요. 자, 제가 사진을 하나 불러올게요. 자, 여기서 사진을 하나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열기.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불러온 사진은 이렇게 아래쪽에 보여지고 있고요. 상단에서 보시면은 카테고리,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라고 해서 내가 업로드를 어떤 걸 할까, 어떤 유형의 형식의 파일을 업로드할 거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다 업로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지 탭에 지금 제가 업로드한 사진이 여기서 보여지고 있고요. 이 사진을 끌어다가 드래그 앤 드랍 이 안쪽에 동그라미 안쪽으로 가져다 놓고 손 떼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사진에서 원하는 이미지가 안 됐다 그러면 더블 클릭하신 후에 사진의 크기를 조절해서 그 동그라미 안에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위치 잡아 주시고요. 왼쪽에 있는 완료 버튼 눌러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만들어져 있는 프레임을 내가 사용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만일에 프레임이 없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직접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사진을 넣으실 수도 있어요. 자, 저희 이거 지우고선 한번 해볼게요. 자, 클릭하시고 휴지통 버튼 눌러서 프레임 삭제해 보세요. 그러면 이건 도형이에요. 동그라미 도형. 이 도형이고요. 저희가 여기다가 프레임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사진 한번 넣어볼 건데요. 프레임은 어디에 있느냐? 왼쪽에 요소에 있습니다. 요소에 오셨을 때 이렇게 위아래로 옮겨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프레임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프레임이라는 글자가 있고 프레임이라는 글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모두 보기가 있습니다.
모두 보기를 누르시게 되면 이런 프레임 종류들이 나와요. 동그라미도 있고 사각형도 있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저는 이렇게 그 뭐 스마트폰 모양에서 사진이 나오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어떤 그 브러쉬 효과를 준 여기에다 사진을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모양을 여기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네. 자, 저는 이걸로 한번 선택해 볼까요? 이 브러쉬 모양 클릭 해서 이거를 끌어다가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고 크기를 조절해서 이렇게 갖다 놓는 거죠. 뭐 이럴 때는 이 뒤에 뭐 요 타원형이 필요 없을 수 있겠죠. 필요 없는 거는 클릭하면 바로 위에 휴지통 나옵니다. 삭제 버튼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클릭하고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갖다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제 사진을 넣어볼 거예요. 아까 그 가져왔던 사진. 그러면 업로드 항목이라고 하는 거 클릭해서 아까 갖다 놓은 사진을 드래그 앤 드롭 끌어다가 갖다가 이 안에다가 놓고 손댑니다. 네. 자, 저는 뒤에 배경이 없는 사진이라서 이 뒤에 배경이 그 브러쉬 효과가 안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배경이 있는 사진이었다라고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사진을 더블 클릭해서 사진의 크기를 조절한 다음에 원하는 부분이 이렇게 보여지게 해놓고 위에 완료 버튼 누르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명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진이 필요하다면 그 사진을 어떤 모양으로 넣을 거냐에 따라서 프레임을 가져다 놓고 그리고 그 안에다가 사진을 끌어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이거 원래대로 돌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원래대로 돌리려면 실행 취소 버튼 꾹꾹꾹꾹 계속 누르셔야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돌려놓으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많이 하지 않았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그 추천 템플릿에 가셔가지고요. 다시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 디자인을. 네. 그러면 지금 실행 취소 버튼 누르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원상복귀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사진을 좀 바꿔 보았고요. 다시 저는 제 사진으로 이렇게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글자 제 이름으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여기 클릭해 보시게 되면 움직이는 이 글자 박스 이 안에 더블 클릭하셔서 우리 선생님들 이름으로 그냥 바꾸시면 돼요. 글자 쓰시면 돼요. 더블 클릭하시면 글자가 파랗게 블럭 잡힙니다. 그러면 블럭 잡힌 상태에서 그냥 글자 쓰시면 글자가 지워지면서 써집니다. 지워지면서 써지고 클릭. 자, 이 안에 글자 크기를 글자를 쓰시고요. 글자를 쓰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글자 박스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가운데에 있는 요 막대 흰색 막대 여기다가 마우스 갖다 놓으셨을 때 양방향 화살표가 나옵니다. 이걸로 상자 크기 조절하실 수 있고요. 너무 작게 줄이게 되면 글자가 아래로 떨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조절해 놓으시면 되고 입력된 글자 박스는 바깥에 빈 공간 클릭하신 다음에 박스를 드래그 앤 드롭해서 선생님들이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되고요. 자, 글자 색상이라든가 글자 폰트라든가 이런 거 바꾸고 싶으시면 선택하셨을 때 위쪽에 상단에 한 줄로 메뉴가 나옵니다. 내가 선택한 개체에 대해서 꾸밀 수 있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고 첫 번째 있는 거는 폰트예요. 글자 글꼴. 그래서 목록 단추 눌러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글꼴들이 나오는데 글꼴들 중에서 여기에서 있는 글꼴들은 다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왕관 표시에 있는 폰트들은 프리미엄 사용자들, 유료 사용자들 거니까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그러면 왕관 표시 없는 건 다 쓸 수 있나요? 네, 다 쓸 수 있습니다. 저작권 없는 폰트들이니까 다 쓰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폰트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오른쪽에 폰트 바꾸셨던 바로 오른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글자 크기요. 글자 크기를 더하기 버튼, 빼기 버튼 눌러서 크기 조절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현재 숫자가 있는 부분 클릭하시면 목록 단추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선택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 바로 오른쪽에 있는 A 버튼은 글자 색상입니다. 클릭하셨을 때 왼쪽에 색상표 나타나고요. 색상표에서 원하시는 색상 클릭하시면 되는데 선생님들이 디자인적 감각이 조금 나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제공하는 그 색상 그대로 사용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자, 그래서 위쪽에 상단에 내가 여기서 사용한 색상들이 여기서 보여지고 있고요.
자, 요거는 여기서 사용한 색상들이 보여지는 거니까 여기에서 내가 다른 거 선택했다가 이거 선택 잘못했네 라고 했을 때는 이 우에서 그 기존에 사용한 색상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그 뭐 홈페이지 주소가 있네요. 홈페이지 주소가 있다면 선생님도 홈페이지 주소를 쓰시면 되고요. 자, 나는 홈페이지가 없어 그러시는 분들은 블로그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블로그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더블 클릭해서 아까처럼 똑같아요. 더블 클릭하시고 네, blog.naver.com/ 본인의 아이디가 본인의 블로그 주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https:// 해서 쭉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blog.naver.com/ 본인 아이디 쓰셔도 되고요. 네. 자, 일단 선생님들 이 안에서 쓸 수 있는 것 중에 아까 유료라고 했거든요. 유료 중에서 어떤 게 유료인지 어떤 게 무료인지를 아직까지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유료와 무료 어떻게 구분하는지 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미지가 큰 거는 캔바라는 글자가 로고가 찍혀 있어서 알 수 있는데 작은 거는 그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유료인지 무료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공유라는 버튼이 있고요. 공유라는 버튼 한번 눌러봐 주세요. 공유라는 버튼을 누르셨을 때 이따가 우리가 이거를 그 컴퓨터에 저장할 때 사용하는 메뉴 다운로드인데요. 다운로드라는 버튼 한번 눌러 보실게요. 다운로드라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네, 자 파일 형식이 추천 PNG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예, 투명 배경을 쓸 때는 여기 보시면은 왕관 표시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크기 조절하는 것도 왕관 표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일 크기 조정하는 것도 왕관 표시가 있어요. 요 크기가 요거니까. 네, 요런 거는 쓸 수가 없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운로드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다운로드 버튼 누르게 되면 이제 여기서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프리미엄 이미지 3개라고 되어 있고 요 3가지, 요 3개가 우리가 그냥 쓸 수 없는 프리미엄 이미지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요 앞에 월드 지구본처럼 생겨 있는 EI,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그 다음에 위치를 알려주는 요 위치 표시, 이런 것들은 요 3가지는 우리가 지금 쓸 수 없는 유료 이미지라는 거니까 이건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어떤 게 유료 이미지인지 알았으니까 일단 요거 밑에 빈 공간 클릭해서 메뉴를 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뭐 매니저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선생님들의 그 뭐 상호가 있다라고 하면 상호로 바꾸시면 되겠죠. 저는 여기를 뭐 뉴 미디어 교육 연구소 이렇게 바꾼다거나 밑에 필요 없으면 클릭하고 딜리트 키를 누른다거나 해서 요거를 내 걸로 이렇게 바꿔주실 수 있어요. 글자가 너무 크다 싶으시면 글자 크기 조절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네, 아니면은 뭐 앞에다가 우리 그 닉네임으로 쓰는 뭐 저는 디지털 교육 마스터잖아요. 디지털 교육 마스터 권미용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같이 써주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럴 때는 글자 크기를 조금 더 줄여야겠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선생님들 우리가 한 박스 안에 글자를 같이 이렇게 썼을 때 네, 여기에 폰트를 바꾼다거나 할 때요. 자, 일부를 바꾸실 때는 블럭을 잡으셔서 바꾸는데요. 폰트는 제가 블럭을 잡고 바꿔볼게요. 네, 다 같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폰트를 별도로 하겠다라고 할 때는 글 상자를 따로따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같이 사용하시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글자 크기도 마찬가지예요. 글자 크기를 바꾸려고 블럭을 잡았지만 글자 크기도 모두 다 블럭 안 잡힌 것까지 같이 바뀐다. 그럼 글자 색상 한번 볼까요? 글자 색상은 블럭을 잡은 것만 바뀐다.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께서 이 박스 하나에 써는 글자에 일부 적용하는 것이 폰트나 글자 크기라고 한다면 다르게 할 때는 글자의 박스를 따로따로 만들어서 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거 따로 만드실 때는 위에 보시면은 여기 복사 버튼이요. 이거 박스 선택했을 때, 테두리 클릭했을 때 보세요. 빈 공간 클릭하신 다음에 박스를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위쪽에 메뉴 나오는데 여기서 복제 버튼 이거 눌러서 하나를 더 복제해서 얘를 이렇게 옮겨 놓고 쓰시고 옆으로 배치시키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글자의 속성 주는 것들이 전부 적용이 되는 것은 글꼴, 그 다음에 글자 크기.
부분 적용될 수 있는 거는 글자 색상 이런 것들이 부분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시 저는 원래 색상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자 바꿔봤고요. 그러면 아까 여기 지구본 모양 요거 유료였으니까 어때요? 우리가 이거를 내가 무료로 돈을 안 주고 사용하는 걸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쉽게 찾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를 클릭하고 요런 유형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무료를 가져와야 돼요. 클릭해 주세요. 지구본 모양을 클릭하신 다음에 네, 상단에 보시면 여기 느낌표가 뒤집어져 있는 모양처럼 I자 모양처럼 생겨 있는 단추가 있습니다. 정보라는 단추고요. 요거 눌러보시게 되면 이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들이 여기 나오고 있는데요. 유저, 인터페이스, 아이콘 이런 게 나오고 있어요. 그 밑에 보시면은 지금과 비슷한 이미지 더보기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거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그 아이콘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예, 유료 이미지들도 있고 무료 이미지들도 있을 거예요. 예. 자, 대부분 다 유료 이미지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유저, 웹, 그 다음에 아이콘 이런 거 중에서 제가 아이콘 한번 눌러볼까요? 예. I자문을 다시 눌렀어요. 그랬더니 여기 아이콘들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래픽이라는 곳에서 모두 보기 한번 눌러볼게요. 자, 지금 요 지구본 모양 똑같은데 얘는 지금 무료예요, 선생님들. 그러면 얘를 갖다 쓰시면 되겠죠. 클릭. 자, 클릭하고요. 자, 얘를 끌고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움직이신 다음에 네, 모서리 점에서 크기 조절해 주세요. 크기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지울 거예요. 클릭하고 자, 클릭하고 제거. 그리고 얘를 갖다 놓으려고 보니까 이 전체적인 지금 톤이 블루톤인데 얘는 검정색이잖아요. 네, 색 톤이 안 맞아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색을 바꿀 수 있어요. 요걸 클릭하신 다음에 내가 편집하려는 개체가 있다 그러면 선택해라 그랬고 선택했을 때 얘를 꾸밀 수 있는 메뉴가 위쪽에 가로로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서 보시면 그 이미지 편집이라는 글자 왼쪽에 사각형 박스가 검정색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검정색이라는 건 지금 내가 선택한 개체가 검정색이라는 거고요. 얘를 눌러보시는 거예요. 그럼 색상표가 나오죠? 그 중에서 아까 우리 그 메인이 된 색상 여기 있습니다. 예, 눌러주시면 색상 바로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네, 우리 크기 조절할 때 가로 세로 크기가 지금 여기서 보여집니다. 예, 적당하게 크기 조절한 다음에 얘를 끌어다가 다시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되죠. 그리고 밑에 있는 아이 크기를 한번 보시면 돼요. 밑에 있는 아이 크기를 끌어보시면 네, 크기가 얼마인지 알 수 있으니까 그 크기에 맞춰서 조절을 좀 해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자, 요거 바꿨고요. 또 하나 더 바꿔볼게요. 요거 이메일 표시해주는 요 아이콘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고 네, 여기 또 I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추 눌러서 네, 여기 보시면 되는데 우리 아까 여기 그 아이콘을 이미 여기다 열어놓았잖아요. 열어놓은 것 중에서 찾으셔도 돼요. 아니면 여기 이메일 한번 눌러볼까요? 네. 자, 그랬더니 여기 그래픽이 이메일 아이콘도 쭉 보여지네요. 자, 모두 보기. 네, 그랬을 때 여기서 무료인 게 어떤 건지를 좀 보시자는 거죠. 무료인 게 어떤 건지를 좀 보시고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무료 이미지로 가지고 오시면 되죠. 네, 굳이 아이콘이 꼭 이와 똑같아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이메일은 뭐 이런 것도 이메일로 표시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이메일로 표시할 수 있으니까 이거 오면 되겠죠. 네, 클릭해서 역시 크기가 아까 0.3이었으니까 0.3 크기로 줄여놓고 얘는 색상을 바꿀 수가 없나 봐요. 얘는 색상을 바꿀 수가 없는 아이예요. 자, 클릭했을 때 여기 이미지 편집이라는 글자 왼쪽에 색상표가 안 보여지면 색상을 바꿀 수 없는 아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어쩔 수 없어요. 아깝지만 사용 못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색상을 바꿀 수 있는 아이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선생님들께서 바꿔주시면 돼요. 자, 이걸로 해볼까요? 얘는 색상 바꿀 수 있는 아이네요. 예, 자, 그래서 크기 조절. 그래서 갖다가 놓으시면 되고 얘 지우시면 되고 같은 동그라미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같은 동그라미가 있는 거 있으면 선생님들께서 찾아보시고 그 동그라미 있는 무료로 갖다가 이렇게 좀 사용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 네, 요 위치도 마찬가지죠.
선택해서 맵 아이콘이라는 거 눌러보시면 모두 보기 눌렀을 때 맵 아이콘에서 무료인 거 가져다가 사용하시면 되겠죠. 이런 거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런 거 가져와 볼까요? 네, 그것도 색상 바꿀 수 있으니까 색상 바꿔서 가로 크기 0.3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거 지우고 갖다가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가져다가 놓고 배치를 하다 보면 이 위치들이 막 삐뚤삐뚤삐뚤 하거든요, 선생님들. 그래서 요 삐뚤삐뚤한 아이들은 요 4개를 한 번에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 첫 번째 거 클릭하신 다음에 아니면 밑에부터 클릭해 볼까요? 첫 번째 거 밑에 위치 클릭하고 Shift 누르고 이메일, 그 다음에 전화, 그 다음에 홈페이지 주소 요 4개를 Shift 키 누르고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가시게 되면 위치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위치라는 글자에 오시게 되면 정렬할 수 있는 메뉴가 있는데 요거 세로에 대해서 가운데 정렬해 주시면 되죠. 세로에 대해서 가운데 맞춤하게 되면 자, 옆에 빈 공간 클릭해 보시면 이 위치들이 가로로 똑같이 맞춰졌고요. 다시 한번 위치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위에 거 밑에 거 그네들 간격을 균등하게 골고루 균등하게 띄울 거예요. 그리고 수직으로라고 하는 명령 클릭하게 되면 빈 공간 클릭해 보면 요 사이사이의 간격들을 모두 균등하게 맞춰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맞춰놓은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글자들 박스들 글자 쓰시고 위치 조금씩 조절해서 중간에 좀 맞춰주시고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수정 다 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네들 4개 선택해서 자, 이때는 우리가 선택한 아이콘들이 조금 크기가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위치 같은 경우는 가로는 0.3으로 했지만 세로가 좀 더 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로 크기에 또 맞춰서 폭을 맞춰 놓고요. 세로는 그 크기에 따라서 비율을 맞춰서 조절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제일 마지막에 있는 아이를 요 위치에 맞춰서 요 그림에 맞춰서 조절해 주시고 첫 번째에 있는 지구본에 맞춰서 요 홈페이지 주소도 맞춰준 다음에 요 4개를 또 모두 Shift 키 누르고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신 다음에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메뉴가 있는데 조금 전에는 있었는데 얘가 없어졌어요. 자, 요 점점점 버튼 눌러서 더보기에 가시면 여기 위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라는 글자가 바로 안 보인다. 그러면 여기 점점점 더보기 버튼 눌러주시고 위치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요거는 왼쪽 맞춤 해주시는 게 좋겠죠. 왼쪽 박스를 기준으로 맞추는 거니까 왼쪽 맞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수직으로 라고 하는 거 눌러서 왼쪽 기준을 똑같이 맞춰주었고 시작하는 위치를 똑같이 맞췄고요. 그 다음에 얘는 중간 맞춤을 할 수가 없는 게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왼쪽을 기준으로 똑같이 맞췄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첫 번째와 마지막 걸 기준으로 해서 세로 간격을 균등하게 맞췄습니다. 이렇게 맞췄죠. 자, 글자 수정하고 사진 바꾸고 추가로 글자 더 넣고 싶은데요. 그러시면 선생님들 여기 왼쪽에 텍스트 여기 왼쪽에 텍스트라는 글자를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서 텍스트를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제목 추가, 부제목 추가, 그 다음에 약간의 본문 텍스트 추가라고 해서 박스가 3개인데요. 이거는 글자를 어떤 박스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글자 크기가 조금씩 다르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는 이 밑에 보시면은 만들어져 있는 글자들이 있어요. 지금 요 명함에는 부적당하지만 내가 컨텐츠를 만드는데 요런 스타일의 글자를 쓰고 싶은데 그럼 요거를 눌러서 클릭하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글자에 이렇게 외곽에 글로 번지는 네온 현상이 발생되고 있죠. 자, 이런 것도 가져다가 선생님들께서 글자 바꿔서 이렇게 쓰실 수가 있으세요. 만들어져 있는 서식을 사용한다 보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상자에 보시면은 여기 텍스트 추가 버튼 있습니다. 텍스트 추가 버튼 누르면 박스가 바로 만들어지면서 단락 텍스트라고 나오는데 여기다가 내가 추가할 글자를 추가로 넣어서 글자를 쓰시면 되고요. 바깥에 빈 공간 클릭하신 다음에 글자 우에 마우스 갖다 놓으시고 박스 이렇게 옮겨주시는 거예요. 이 안에 그 폰트가 있는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박스를 옮기시려면 선생님들이 이 마우스 포인터가
글자 박스 외곽에 가서 이렇게 사방향 화살표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실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바깥에 한번 클릭하시고 글자 위에다 마우스 갖다 놓고 그냥 움직이시면 쉽게 움직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 만들었다. 그럼 이 명함을 내가 한번 제작을 하려고 한다. 일단 저장부터 한번 해볼게요. 공유라는 메뉴에 가셨을 때 오른쪽 상단에 공유라는 메뉴에 가셨을 때 네, 다운로드라는 글자가 있고 다운로드라는 글자를 누르시게 되면 네, 파일 형식은 PNG, 이미지예요. 네, 그리고 여기 눌러볼까요? 파일 형식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자, 그러면 지금 추천하고 있는 게 PNG니까 PNG로 하시면 되고요. JPG 이미지로 저장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PDF, 그 다음에 MP4 동영상, GIF, 움직이는 영상. 근데 우리는 여기에 움직이는 개체가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MP4나 GIF로는 선택하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PNG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막 폭죽이 터지고 있죠. 지금 이제 다운로드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지금 선생님들의 그 컴퓨터에 다운로드라는 폴더에 얘가 저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했고요. 네, 옆에 빈 공간 그냥 클릭하시면 아까 그 팝업은 사라집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내 컴퓨터에 다운로드라는 폴더에 가면 이렇게 저장된 이미지가 여기 보여집니다. 그리고 열어보시면 이렇게 해서 저장이 된 이미지, 명함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나 이거 이제 명함 인쇄해야겠다. 그러시면 이제 인쇄 제작 의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선생님들의 그 주변에 그 내가 명함을 제작하는 곳을 알고 있어. 나는 인쇄만 할 거야. 그러면 이걸 저장해서 네, 거기에 갖다 주셔도 돼요. 그런데 퀄리티가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저장된 게 해상도를 좀 한번 볼까요? 이게 그 인쇄되는 해상도랑 여기 그 실질적으로 그 프린터 되는 해상도랑 화면에 출력되는 해상도랑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해상도가 얼마인가 한번 볼까요? 해상도도 그렇고 DPI 값도 그렇고 1004에 591픽셀이네요. 해상도가. 네, 그러면 뭐 이 정도면 출력해도 인쇄 USB에 담아서 업체에다가 의뢰해도 크게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여기에 그 인쇄까지 주문 인쇄까지 해준다고 하니 주문 인쇄 의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공유라는 글자 왼쪽에 명함 인쇄가 있습니다. 명함 인쇄 버튼을 누르시면 네, 양질의 명함이 집 앞까지 배달됩니다 라고 나오고 있고요. 네, 디자인 크기 조정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고 걱정하지 마세요. 4분 저장해 드립니다 라고 나오는데요. 디자인 크기 조정을 클릭합니다. 네. 그리고 네,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인쇄할 페이지. 우리는 지금 전면, 뒷면을 안 했잖아요. 뒷면을 하시려면 선생님들께서 페이지를 하나를 추가를 하시는 건데 여기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페이지의 오른쪽에 상단에 보시면 페이지 추가 버튼 눌러서 페이지를 추가해서 뒷면도 선생님들이 만드실 수 있어요. 자, 전면만 있고 그다음에 용지 유형. 현재 프리미엄 용지로 되어 있는데 이거 눌러서 표준 용지나 프리미엄 용지 중에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표준 용지로 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17,000원인데 금액이 조금 더 저렴해지죠. 15,000원으로, 15,250원으로. 자, 그 다음에 인쇄 마감은 무광택이 있고요. 광택이 있고 코팅 없는 마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명함은 기본이 50개입니다. 그런데 나는 명함을 돌릴 때가 많아. 그러면 이거를 바꿔서 선택하시면 돼요. 몇 개로 할 것인지. 자, 100개로 했더니 17,500원이네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여기서 밑에 계속 버튼 누르시면 돼요. 계속 버튼을 누르시고 네, 자, 결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2, 3일, 2일에서 3일 안에 무료 배송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여기 이름 입력하시고 받는 사람의 이름, 연락처, 그 다음에 주소
주소는요, 여기 검색해서 하니까 이게 에러가 나더라고요. 이게 우리 국내 사이트가 아니다 보니까 이 주소를 제대로 잘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여기 직접 입력이라는 거, 요거 요거 도로명 주소 요거 검색하는 거 말고 직접 입력을 해서 네, 여기를 직접 입력해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여기는 외국 주소 입력할 때는 네, 그 동호수부터 입력하잖아요. 역으로 나가잖아요. 우리는 뭐 경기도 전시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는 반대란 말이죠. 그래서 동호수 입력하시고 나머지 주소 입력하시고 도시 이름 입력하시고 국가명은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으니까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 주소에 우편번호 입력하시고 그러면 계속 버튼이 나오거든요. 계속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이제 결제하라고 창이 뜰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의 카드 번호 입력하시고 결제하시면 예, 결제하고 나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예, 우리 선생님들의 주소지로 요 명함이 네, 3일 이내에 택배로 쭉 발송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명함을 예, 만들어 보실 수 있고요. 예, 지금 저희가 이거 가지고 연습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브랜딩을 위해서 기본으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명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아직 사업자를 내지 않으셨어도 괜찮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예, 명확하게 지금 이제 정립이 되었다라고 하신다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명함을 하나 만드세요. 상호가 없어도 괜찮아요. 저처럼 이렇게 그냥 디지털 교육 마스터 권미용 이렇게 해서 명함을 만들으셔가지고 블로그 아직 나 블로그 이제 막 시작하는데 괜찮습니다. 블로그 주소 쓰시고 그러면서 이제 뭐 제가 이제 블로그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블로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뭐 위치 같은 거는 뭐 넣고 싶으시면 넣고 안 넣고 싶으면 안 넣으시고 그리고 저는 여기 위치 넣는 대신에 요즘은 뭐 다 이럴 건 안 해. 또 지금처럼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내 위치를 여기다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저는 좀 넣고자 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 강의라고 하면 어떤 강의를 하는지를 간단하게 몇 가지만 딱 넣는다거나 아니면은 그 나를 기억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 같은 것들, 가치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좀 넣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명함을 통해서 나를 좀 각인시킬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명함을 하나 만들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 명함 오른쪽에 있는 이 명함 창은 닫아볼 건데요. X 버튼 누르시면 창을 닫으실 수 있으세요. 자, 그리고 예, 지금 저희가 오늘은 첫날이라서 아주 가볍게 쉬운 것만 좀 해보셨거든요. 예, 기존에 있는 틀을 가지고 활용을 해봤는데 저희가 이런 것들 다 바꾸고 지우고 이런 것들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이 아니라 다음 시간에는 네, 컨텐츠를 한 번 더 만들어 볼 건데요. 컨텐츠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강의안을 만들면서 컨텐츠를 좀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아까 제가 PPT로 보여드렸던 이 자료들 있잖아요. 이 자료들 아까 보신 분들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캔바에서 이 디자인 가져다가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캔바에서 이 디자인만 가져다가 글씨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냥 파워포인트로 얘를 이미지화 시켜서 가지고 왔어요. 예, 캔바는 파워포인트 파일로 저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미지로 저장을 했어요. 저는 이미지로 저장해서 슬라이드에 하나의 이미지로 들어오게 한 다음에 파워포인트에서 이렇게 글씨만 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네, 이미지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가 제가 예, 이렇게 글씨만 넣은 거고요. 자, 이 이미지 그대로 가져와서 글씨만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네들이 만들어 놓은 템플릿을 쓰면 색상 어떤 색상으로 해야 될까 이런 거 고민하지 않아도 예, 기본적으로 디자이너들이 전문가들이 해놓은 거니까 이 색상 톤 그대로 쓰게 되면 촌스럽지 않게 컨텐츠를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네, 캔바에서 이 PPT 자료를 한번 만드는 거를 하면서 예, 캔바 활용법을 좀 익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혹시 선생님들 저희 여기까지 일단 진행을 할 거고 자, 선생님들 저와 똑같이 왼쪽 상단에 홈 버튼 한번 눌러 보실게요. 홈 버튼 눌러 주세요. 홈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캔바의 첫 화면으로 이동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화면을 저 조금만 내려볼게요.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만들어 놓은 예, 명함이 여기에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만들어 놓은 명함이 여기에 있고요. 자, 나중에라도 내가 나중에라도 오타를 발견했고 또는 뭔가가 바뀌었어요. 예를 들면 전화번호가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명함을 다시 제작해야 돼. 자, 나는 이틀 그대로 쓰고 싶어. 그러면 자, 여기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 다시 수정할 수 있는 화면으로 캔버스로 돌아오고 다시 수정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네. 조금 로딩되는 시간이 걸리죠. 요거는 네트워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빨리 들어올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자동 저장되어 있다. 네, 다시 홈 버튼 누르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홈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우리가 이름을 바꾸지 않아서 여기에 원래 크기에서 그 명함 우리가 템플릿 가져왔을 때 그 이름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뭐 퍼스널 브랜딩 발표, 뭐 부천 디소재 환영합니다. 이렇게 글씨를 내가 알 수 있는 권미용 명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싶어요. 자, 마우스 갖다 놓으시면 옆에 연필 그림 나옵니다. 오른쪽에 연필 그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권미용 명함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네, 위에 명함 아이콘 클릭하시면 이제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홈 버튼 누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름을 바꿀 수 있고요. 나 이거 연습을 한 거니까 필요 없어 라고 하실 때는 자, 옆에 이거 연습했던 게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가 올려놓으면 오른쪽 상단에 점 3개 버튼 나옵니다. 더보기 버튼이죠. 점 3개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자, 선생님들 사본 만들기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A 버전, B 버전은 조금 더 색깔을 좀 달리 해보고 싶네 라고 했을 때 복사, 사본을 가지고 연습을 하셔야지 원본을 가지고 하시게 되면 요것이 기존에 있던 게 자동 저장되기 때문에 원래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손실됩니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 한번 연습해 볼 거야 아니면은 다른 버전 형태로 좀 하나를 더 연습으로 만들어 보고 싶어 라고 할 때는 사본 만들기로 해서 하나를 더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그 사본을 가지고 연습하시면 돼요. 그 사본 만들기 하기 위한 요 메뉴가 여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휴지통 필요 없을 때는 휴지통으로 보내는 휴지통 이동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으로 만드시고 자동 저장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클릭했던 것들이 다 기본으로 자동 저장되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은 요 내 거 보관하는 곳에 와서 이렇게 해서 다 지워주시면 돼요. 자, 요 환영합니다도 저 사본 필요 없는 거니까 이건 화이트보드네요. 네. 자, 필요 없는 것들은 이렇게 해서 다 지워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명함 만들어 보는 시간을 통해서 캔바라고 하는 사이트에 컨텐츠들은 이렇게 만들 수 있고 템플릿을 활용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좀 보셨고요. 다양한 요소를 활용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많구나 라는 걸 좀 보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강의안 만드는 기본 폼을 만드는 정도만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